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치투자의 섹터 분석 학교에서는 요즘 또 핫한 AI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고 관련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 것인가. 일단 물론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올랐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이고 거기서 저희는 뭘 찾아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또 묻고 따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AI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요즘에 뭐 AI하고 난립니다. 예, PD님, 저희 AI가 뭡니까? 아하하, 이런 질문 들어올 줄 몰랐죠. 예, 그냥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은 뭐 어차피 중요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PD님은 얼마큼 알고 계실지. 자, 1분 테스트. AI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와, 인공지능입니다. 와, 야, 우리 PD님이 운동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공부도 하시네요. 예, 이게 가치 투자의 힘. 네, AI는 I입니다. 야,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거의 필적할 만한 지능을 갖고 있어서 인간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씀드리겠죠. 참, 저희가 알고 있는데도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좀 결론적으로는 AI를 이제 구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하고 많이 좀 일을 줄여준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 AI가 가동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투자에 대해서 계속 또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I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그러면 데이터를 쭉 학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 GPU다. 예, 그리고 뭐 연결돼서 CPU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다음에 값이 결합됐을 때 뭐 NPU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합쳐서 패키지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버에 넣고 열심히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여기에 많이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하드웨어 쪽이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흐름이 그럼 여기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와 이쪽으로 계속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는 어떨 겁니까? 예, 결국에는 에너지, 전력이 많이 소비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AI가 무조건 들어가서 좋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쓸 에너지는 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무시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에 대해서 또 확충이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또 에너지 문제로도 나올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들어갈 또 서버 여러 가지 서버가 이제 열심히 AI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는 모르지만 막 불빛 돌아가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때 정조지 나면 어떡합니까? ESS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클라우딩이 커질 때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수요가 되는 섹터겠죠. 이거는 논외로 하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가 열심히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은 보여집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실질적으로 AI가 뭐가 어떻게 작동돼서 움직이는지 저희 모르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나 박사님이나 아니면 회사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학습 막 해서 그 다음에 출연해서 결과물을 딱 나온 만큼 이거를 어디서 보여줍니까? 소프트웨어가 제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AI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결과를 소프트웨어로만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끝단에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 부각받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는 과정들 이게 언젠가부터는 나올 것이다 라고 누가 가치 투자해서 이미 수차례 언급은 좀 드렸었습니다. AI 시장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의 한판 승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조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먹히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먹히다가 주가는 급등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AI 시장 2027년까지 한 4배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IDC 보고서는요. 그러면 4배 성장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규모를 한번 보세요. 규모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640억 달러, 2027년도에 2,500억 달러. 돈이 얼마입니까? 무지막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AI 시장 같은 경우도 연평균 보게 되면 한 13% 이렇게 성장해서 꾸준히 급하게 두 자리 숫자대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걸맞게 소프트웨어도 만만치 않게 커진다.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죠. 연평균 성장률이 31.4%입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CAGR이 이런 식으로 연율로 계산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거 무지하게 성장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가장 또 눈여겨보는 건 생성형 AI,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단순하게 챗 GPT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로 학습하고 검색하고 그걸 가지고 딱 이제 이게 진행되는 상황들, 이게 결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추천 예측. 그러면 이게 추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생성형 AI 이쪽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보게 되면 앱이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AI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AI 자체가 앱입니다. AI 자체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AI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ERP 전사적 자원 관리, 뭐 SCM 통합 물류 관리 이런 쪽에서도 어떤 기능이 내재돼서 물론 AI 없이도 계속 돌아가다가 이거 중요한 딱 뭐 병목 구간 아니면 이런 쪽에서 만약에 물건이 한꺼번에 주문할 게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는 순차적으로 뭐가 더 먼저가 돼야 되지? 라고 하는 쪽에서 AI가 딱 작동해서 구분을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AI가 역할을 끼치는 소프트웨어 두 개로 나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은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4배 가까이 커진다. 거기에 중심적으로 그러면 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보면 그거죠. PC 시대는 윈도우. 예. 원래는 그 다음엔 점진적으로 뭐 애플의 운영체제도 있고 구글의 운영체제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PC는 윈도우 하는 이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AI 시대는 뭐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파장과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고 그게 기반이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탄생할 수 있다. 이것도 AI 시대에서 하나의 또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AI가 하게 되면 이것만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또 엄청난 변화가 나오겠죠. 이것도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19배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뭐 2020년 대비부터 지금 성장하는 속도로 보게 되면 뭐 성장률은 일단 2배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생성형 AI의 수익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투자만 하다 보니까 크게 안 나오겠죠. 그러다가 지금 가격이 1,300억 달러까지 와 10억 맞죠? 10억, 100억, 1000억, 1조 3천억인가요? 네. 10억 달러니까요. 예, 이 정도까지 1조 달러까지 언제 2030년 넘어가게 되면 이 정도까지 생성형 AI는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빅테크들이 열심히 돈 벌려고 그냥 기업은 투자하는 거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50억을 벌 거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1억 들어갔는데 2억 번다고 하더라도 100%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2023년 작년부터 AI가 큰 화두가 되면서 그냥 정신없이 돈 쏟아붓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죠. 다른 데서 돈 벌어다가 그걸 가지고 AI를 통해서 열심히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쪽에 돈 버는 거를 지금부터 한 뭐 꾸준하게 100억을 벌었다. 100억이 아니라 AI로 생산성을 확 줄이고 인건비를 생산성을 확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반복되는 노동들 싹 제거하고 거기서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이제 연간 100억 벌던 게 꾸준히 100억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계속했던 거죠. 했던 거를 이제는 500억 단위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빅테크들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는 항상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부각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 서서히 인식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산업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반도체만 뭐 전공적, 후공적 있는 거 아닙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AI도 딱 보게 되면은 전방 산업이 있고 거기다 후방 산업이 있습니다. 전방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있는 쪽 그리고 그걸 쪽에서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금융, 제조, 유통, 통신, 공공, 소비재 다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안에 한글 사랑, 전 산업, 전 산업에 대해서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모든 변화가 AI랑 연결되기 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 AI가 금융과 만나서 움직이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뭐 예전에는 핀테크에서 또 하나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AI가 가속화시켜서 뭐 다른 변화를 나오면서 수익을 더 키운다.
금융과 관련된 AI라든가 뭐 제조업체 쪽에서도 AI, 아마 제조업체 쪽은 제가 보기에는 AI와 로봇이 결합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든가 유통, 통신, 공급 마찬가지로 다 뭐가 AI랑 변해서 실적의 흐름들을 배가시키면서 잠깐만 그게 AI가 영향을 끼쳤네. 근데 그때 소프트웨어가 뭘 쓰지?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해당 산업과 연관된 쪽의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있다가 우주항공 쪽에서도 AI가 결부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AI가 결부된 어떤 뭐 시스템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 그 만든 회사들은 당연히 이거를 우주항공 쪽으로 봐줄까요? AI 업체를 봐줄까요?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두 가지 밸류를 다 받는다.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AI까지 만나서 성장의 밸류를 더 끌어올린다. 이거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거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쪽들은 계속 체크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후방 산업은 그겁니다. 데이터를 열심히 돌리는 겁니다. 데이터 갖다가 주고 거기다가 수집해서 그 데이터 가공하고 학습하고 다시 이걸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주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만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작업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전방 산업이 그 데이터 가지고 우리 뭐 할 텐데 어떻게 한번 AI로 잘 돌려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쫙 해서 우리 산업에 맞게 진행시켜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왔을 때 AI는 그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죠. 데이터를 돌리고 그걸 가지고 찾고 가공하고 그걸 가지고 이쪽에 맞는 쪽으로 넘어준다. 그러면 거기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쪽인데 그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 AI 쪽에서 그러니까 플랫폼도 소프트웨어의 총합체 아닙니까? 그쪽이 다 들어가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특별한 우리 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안쪽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같이 이어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쪽이 어떤 서비스와 가세돼서 일정한 서비스가 가세돼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는 그 AI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간에 뭐가 나오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단은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련주 그때 거의 안 움직였었죠. 그런 쪽에서도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언어 쪽에 강점이 있는 뭐 플리토도 있었겠고 거기다가 또 자체적인 LLM 모델 갖고 있는 루시아인가요? 예, 그쪽 갖고 있는 솔트룩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왜 작년부터 이스트 소프트를 꼽았냐면은 이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긴 잘했어요. 잘했는데 왜 이걸 꼽았냐면은 핵심이 그겁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 벌써부터 어느 정도 문서 보안 그리고 또 문서 압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다 성과를 내고 있는데 누구보다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느 정도 진심이었던 흐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AI 쪽으로 먼저 진출을 했고 거기서 AI 휴먼이라고 하는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AI 휴먼이 언제 쓸까요? 가상의 공간에서 모아서 이게 나를 대표하는 어떤 나와 비슷한 얼굴 특징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서 반갑습니다. 이제 저랑 김 대표랑 똑같은 사람이 나가서 반갑습니다 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인사하게 되면은 기분 나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인사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디서 펼쳐지냐면은 이제 확장되게 되면 메타버스가 나가길 할 텐데 메타버스보다 조금 협의의 개념 뭐냐면은 팀 미팅이 온라인 미팅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다 이러고 있겠죠. 그리고 눈치만 보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런 어색함도 없고 자유자재로 다른 뒤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또 업무 바쁜데 그렇게 나가서 미팅하게 하고 다른 업무 하면서 얘기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으로 미팅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하는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할 말은 다 하겠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서 지금 아마 AI 휴먼 쪽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거의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소, 이소 이러면은 되겠다. 이거는 그냥 같은 소프트다 보니까 부드럽게 근데 여기는 마소니까 말을 부드럽게 이건 동쪽을 부드럽게 이스트니까 이게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다 보면은 뒤에 앞에 뭔가가 빅테크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쪽과 연결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성과를 내기 좋겠다.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우리나라에서도 한 지금 쭉 찾게 되면은 게임사도 또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봤을 때 한 100개 가까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단독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아니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이런 쪽과 연결을 시켜서 뭐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밸류업을 시켜줄 만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자라는 쪽이고, 거기다가 또 한글과 컴퓨터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이죠. 이거 다 어디 여기저기 가면 다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진심이었던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AI 쪽을 좀 확대시킨다라는 쪽에서 거기다가 문서 관련된 쪽 회사 인수를 하고 거기서 확장세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AI에 접목시키기 좋겠다라는 쪽들이 시장에서 아이디어가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 좋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강점을 갖고 이렇게 막 분위기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갔던 소프트웨어 주들을 막 매매하면서 여기서 더 어떤 탄력받는 거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가치 투자는 항상 다음을 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봅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소프트웨어에서 열심히 데이터를 가공해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잠깐 볼까요? 지금 나온 것처럼 열심히 데이터 가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소프트웨어가 잘 대응해서 이거를 해당 산업에 접목시킵니다. 이런 때 딱 뭐가 들어가냐면 검은 마수의 그림자 검은색입니다. 이거 검은색 내가 탈취해가겠어 라고 하는 보통 얘기하는 뭐 해커 아니면 손이 손 5개네요. 6손인 줄 알았습니다. 5개입니다. 예. 털도 좀 났습니다. 검은 그림자니까. 예. 이런 쪽이 와서 딱 채간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단계쯤에 와가지고 다한 거 내가 손쉽게 가져가겠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단계 쪽에서 뺏기면 안 되겠죠. 방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보안 이쪽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보안 쪽도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보안 시장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3년 대비해서 연평균 한 10%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027년까지 여전히 이쪽도 두 자리 숫자입니다. 두 자리 숫자 쪽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성장이 들어가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 쪽을 너무 안 챙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보안 쪽은 철저하게 갑과 을 관계로 인식을 합니다. 너 우리가 주문 안 해서 안 하면은 필요는 한데 갑이라는 입장 쪽에서는 뭐 어떤 기업들이겠죠. 이쪽에서 이거를 비용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고 싶어 하다 보니까 갑의 입장 쪽에서 좀 깎어. 우리 매년 할 텐데 공급 계약서 가져보니까 30억 불렀대. 야 10억으로 해. 그 대신 우리가 길게 가줄게. 이런 쪽의 행태가 많다 보니까 보안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적으로 바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못한다고 매출액 자체가 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Q를 늘려야겠죠. 우리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현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Q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그 중간에는 다 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술력이 있겠죠. 이거 관련된 쪽이 제일 중요할 거고 AI와 연관돼서 딱 그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는 보안 업체들을 찾을 때도 물론 이제 실적이나 변화들은 재무구조는 보셔야 되겠지만 그 어떤 기술력과 공급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느 쪽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스트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소마소 관계 이런 것처럼 연관된 회사에 대한 확장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은 그렇게 답을 찾아가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가공할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내 거 검은 손이 덜컥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구축되지 AI가 막 이제 활성화되고 하는데 사이버 보안이 구축되지 않은 게 파란색, 완전히 구축된 게 이런 쪽. 그러니까 즉 약간 240만 달러를 투입해서 만약에 비용을 투입했는데 그게 구축하지 않아서 털렸다. 600만 달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달러를 아끼느냐 아니면 600만 달러를 날리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일도 없게 되면 이거 그냥 200만 달러만 날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날리게 되면 600만 달러를 날릴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보험 성격 쪽의 흐름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3년 정도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는 또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거의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점점 더 비용들은 살짝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300만 달러 투자해서 600만 달러 정도 날아가는 거를 대비하자. 그리고 거기다가 600만 달러 뿐일까요? 거기서 관련된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나 아니면
거기다 만약에 또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더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앞으로도 계속 항상 돈이 된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걸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이쪽에서도 당연히 사이버 보안도 업체별로 보게 되면 이것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방어하는 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제 관심주는 안랩 이러면 저 정치색이 어쩌고 저쩌고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정치 테마주를 얘기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런 거는 배제하고 뭐 물론 좋은 회사긴 하겠죠. 회사긴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그래도 중요한 시가총액 1위 쪽은 그게 딱 쓰여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패스하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 정치색은 저는 그런 쪽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뭘 보겠느냐, 제가 딱 두 가지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 소프트웨어지만 보안 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큰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의 주가를 보면서 뭐야 저거. 지금 최근에는 좀 밀렸지만은 이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한 단계 밀렸다가 이 정도쯤 됐다가 다시 부각받게 되면 또 쭉 올라오겠죠. 또 월봉상으로도 많이 밀려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되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계좌 쪽에서 한번 보고 어느 순간에 뭐 20% 올랐네. 실질적으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쪽에서는 이 회사가 눈길이 끕니다.